안녕하세요. 40대 중반 여성으로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저입니다. 현재는 남편과 결혼한 지 8년이 다 되어가는 상황인데 결혼하기 전에는 우리 부부가 참으로 다양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당시에 남편은 직업이 없어서 이용직으로 서로 애쓰며 살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다른 집에서 섬기며 살았어요. 그때의 제게는 이미 안정된 수입이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가난함 외에는 부족함 없이 꽤 잘 지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가족들은 제 남편과의 결혼을 강력히 반대하셨죠.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 와서 경제적인 측면이 맞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남편과 결혼하겠다는 생각이 강했으며 단식 투쟁을 하며 엄마를 설득하고자 했어요. 남편도 주차에 두세 번쯤 전화를 걸어 엄마를 풀어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고 남편을 내쫓는 일이 자주 있었어요.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이를 알게 되어 매우 화를 내며 때때로 가족집으로 찾아오시기도 했어요. 어느 날 시어머님께서 가족집에 오셔서 우리 아들이 어디서 잘못한 건지 소리치며 반대하시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남편이 안정된 직장의 중요성을 3149-82978412984079807512741298048962 충분히 알게 되어서 가지고 있지는 못하지만 어릴 때부터 똑똑한 천재로 소문난 사람이 분명히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우리 가정보다 더 나은 곳에 시집갈 수 있을 거라고 후회하지 말라고 강요하며 남편을 끌어올리려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러한 이유로 시어머니도 결혼을 반대하고 말았죠. 정신없이 남편과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부모님끼리 싸운 후에는 해결책이 안 보여서 당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은 기다리다 보면 부모님이 허락해 줄 것이라고 믿으며 참고 버텨보자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몇이나 준비하며 노력해보겠다고 했고 이에 대해 얼마나 걱정했지만 사랑하는 남편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양가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1년 만에 결혼을 허가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결혼 기간을 넘긴 상태에서 끝까지 헤어지지 않고 만나다 보니 양측 부모님이 반대 상태로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때는 분위기가 그리 좋지는 않았지만 결혼한 후에는 문제없이 식구들과 함께 살 수 있었어요. 당연히 결혼을 받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행복한 모습만 보여주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결혼 후 1년 동안 가족들의 감정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예전에 아들의 결혼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죠. 일반적으로 신혼집을 따로 마련하면 가족 간 갈등이나 문제가 크게 일어나지 않는다고들 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결혼 후 별도의 신혼집에서 살게 되었지만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예상보다 힘들었어요. 결혼 직후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자주 일어나며 그로 인해 저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시어머니가 갑자기 아프다며 시댁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은 적도 있었어요. 놀라서 반차를 내고 급히 가봤지만 도착하니 시어머니는 아무래도 건강하신 것 같았어요.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수다 떨던 중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엄마가 전화했다고 하시면서 급히 오라고 하지 않았나요? 하지만 집에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전화했다며 매실차를 마시고 아픈 것이 싹 가라앉았다고 해서 괜찮아졌다며 걱정하지 않고 저녁을 차리라 하면서 고기 요리가 좋아한다며 손님들에게 고기 반찬을 꼭 만들어 달라 하셨습니다. 너무 어려운 일을 부릅니다. 그리고 부산물은 다 있으니 찾아 요리하라고 하시고 부인은 좀 까다롭습니다. 회사를 반차내고 급히 나왔는데 괴상한 상황에 처하다 양해할 수 없습니다. 소개팅도 하지 않았으나 시댁에서 일어난 넋을 기절시키려 하면서 전화로 달래서 현수련소를 들인 저자와 손님들을 접대하기로 결정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밥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몇 시간 후 손님들 계실 때 음식이 거의 완성돼서 부엌에 가셨고 내가 만든 음식을 한 입 먹어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정에서 제대로 된 음식을 배우지 못해 친구들에게 호의를 베풀어도 되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해서 노고 끝에 밥상을 차려놓은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불쾌했지만 그와 동시에 어른들에게 행동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참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저녁이 되어 시어머니 친구들께 음식을 제공하기로 했어요. 식사가 차려지며 다들 식사를 즐겁게 했고 저도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 앉았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를 보며 심정이 굳으셨고 부엌으로 가라는 눈짓을 하셨어요. 그래서 부엌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남은 음식을 먹으라고 하시고 설거지도 하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너무 억울했지만 참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밥을 먹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왜 그러냐고 물었고 그 후에는 조용히 음식을 먹으라 하고 설거지나 하러 나가셨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참으로 서운했어요. 많은 노력을 했으나 부엌에서 남은 음식을 먹고 나가라는 말에 왜 이렇게 대우받아야 하는지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의 친구들도 혼란스러워했는데 그들도 이런 것은 좀 지나친 행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되었어요. 어느 날 그녀의 장녀는 부벽에 된 소식을 전하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갑업손이 웍싱크로 은은하게 주저앉은 후에 그녀가 그렸다. 그것이 끝났네요. 그러나 그것은 공주처럼 자라 신경을 쓰지 말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위싱을 위해 크게 거부했다. 그것을 꺼도 그것을 의지하고 동화상으로 남아 먹는 음식을 남겼다. 따라서 내 몸조차 생략하고 각 이야기하고 있단 저는 이 말을 듣고 무슨 부귀의 영화를 넘기는 겠다고 가만히 앉아있고 살아있으며 호성무면 식사가 끝나기를 가진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녀는 그냥 셋을 잃어서 공정도 없고 쉬운데 난지 않아 전화가 전체적으로 집에 도착했어요. 그러나 화가 나락하시고 부정리 버린이 한 개를 받지 않는 동안 세션 거부 버레튼 음을 눌러야 했다. 그리고는 곧바로 뉴비지부시로 들어가서 나로런 잡자고 쉰가기에 되지 않자 더 집에서 공부하고 있는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손님도 오을 땡너다 박음에서 상합니다 너하는 홍불깨대 레델 계속 도해봤던 가지 않게 없이 외시로서 손님도 오셨다는데 상하가람도 만만하면 되는 것을 기분 나쁘다고 그려와 진집으로 오는 이에 꼬이나로요 자이대 역시 남전의 말을 역시 작어놔요. 뭐라고 내가 오늘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고 돈은 개족하고 얼어오고 그러나도 남편은 내런을 듣는 둥 맞는 둥 하면서 떠바로 집으로 오면서 쉬어농 차시는 생은 향상운어 남부트대으로 나내며 상시에 전화기해 그 바꿔 다시는 그러되 시기를 할 수어 시어어는 님부도코를 통하지 여어 기다립니다 번도는 솔를 지셔야 객서지만 개지어 제가 기로시 갑기로 음조어 약기 다 청내제 반내는 노싹 청안으로 온 이희유르 첫내 부어내는 거 치워내었단 정수입니다. 그것을 꺼도 그것을 의지하고 동화상으로 남아 먹는 음식을 남겼다. 따라서 내 몸조차 생략하고 각 이야기하고 있단 저는 이 말을 듣고 무슨 부귀의 영화를 넘기는 겠다고 가만히 앉아있고 살아있으며 호성무면 식사가 끝나기를 가진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녀는 그냥 셋을 잃어서 공정도 없고 쉬운데 난지 않아 전화가 전체적으로 집에 도착했어요. 그러나 화가 나락하시고 부정리 버린이 한 개를 받지 않는 동안 세션 거부 버레튼 음을 눌러야 했다. 성인들이 계시는 곳에서 기분 나쁘면 나가라고 했어요. 집에 손님들이 오셨는데 앉아서 식사를 못하겠다며 증오해 집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하겠냐고 했어요. 아, 너한테 친구들이 당황하면서 그냥 떠나버리더라고요. 당장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설거지를 하고 가라고 했어요. 아니요, 왜 설거지를 해야 하나요? 어머니가 아파하신 줄 알고 미안해하며 반차를 쓰고 뛰어갔더니 갑자기 손님들을 불러놓고 음식을 차리라고 하셨어요. 다들 식사를 하러 간데 몇 시간 동안 부엌에서 요리를 하느라 밥 한 술도 못 먹게 해 두더라고요. 아무도 먹기 싫다고 하지 않았는데 부엌에 앉아서 남은 음식을 먹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집에 새로 온 며느리가 그런 기본 예의조차 몰라 라며 비판했어요. 빨리 집에 돌아와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걸 싫어했어요. 남편이 반대한다면 어머니가 일부러 친구들을 불러내어 저를 괴롭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엌에서 벌어진 일을 친구들과 함께 얘기했더니 정말 어렵다고요. 내가 잘못 말하면 집으로 쫓아내버린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했어요. 너 때문에 부엌은 난장판이 돼버렸는데 진행하려면 너가 마무리를 지어야지라고 했어요. 빨리 와서 자게 하라며 자꾸 친정 이야기만 하는 시어머니의 말에 고된다고 느꼈습니다. 얼마나 결혼을 했나요? 애써서 이야기를 계속했지만 언쟁이 일어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댓글을 더 이상 달지 않고 남편에게 정리를 맡기고 휴대폰을 건네주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다행히도 남편이 심각성을 느끼고 정리를 잘 해주었어요. 그 뒤로 시어머니의 전화도 울리지 않아서 안전했어요. 물론 남편은 앞으로는 시어머니와 좀 더 어울리길 바랐지만 그런 상황으로 인해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조금 거리를 두게 되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 할 일을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몇 달이 지나고 나서 남편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남편이 시험을 준비하느라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는데 그 노력이 결실을 맺었어요. 결혼 전에는 용돈을 벌어오고 가정을 꾸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았어요. 제가 월급으로 가정을 지탱하고 있는데 어쩌면 엄마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었겠지만 제 딸이 이미 커서 친정에 미치는 손해를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도 남편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해 관련 업계나 부동산 회사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면 기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좀 더 생활이 여유롭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도 남편 소식을 듣게 된 모양이었는데 아주 기쁘셨는지 집으로 저녁 먹으러 오라고 하셨어요. 남편이 공인중개시험에서 합격했으니 맛난 음식해서 가벼운 잔치를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퇴근하자마자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 집으로 갔어요. 시어머니는 기분이 좋았는지 오랜만에 솜씨를 발휘해 음식을 많이 차려놨어요. 결혼 후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안 하셨는데 맛있게 먹고 집에 갈 때 음식 좀 가져가라고 하셨어요. 그저 평상시와는 다른 시어머니의 친절함에 조금 놀랐지만 이 한 사건을 계기로 더 가까워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오랜만에 한자리에서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차와 과일까지 먹으며 다양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이상한 얘기를 꺼내시더니 정민아, 우리 아들도 중개사 시험에 합격했더라. 어디 취직하는 것보다는 개인 부동산 하나 내주는 게 어떨까? 라고 했어요. 지금 장혁 씨 이름으로 부동산을 내줄래? 라고 하셨죠. 우리 아들이 어디 취직해서 이리저리 치우면서 먹는 것보다 개인 부동산 하나 운영하는 게 수익적으로 나을 것이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 는 의지가 생기셨나 봐요. 부모님이 정말 하고 싶어요. 어머니? 자기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 합격한 사람이 부동산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부동산도 엄연한 사업이에요. 그냥 열람하면 어디쯤에서 관련 업무도 경험도 해야 해요. 부동산은 어렵지 않아요. 손님 찾아오면 집을 보여주고, 계약서를 쓰는 거 끝이에요. 그리고 나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 아들이 부동산을 하면, 저도 공부해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르고 같이 할 생각이에요. 어머니가 시험을 본 후 공인중개사의 일을 하겠다고요? 그래, 남의 살림 도와주는 일을 영원히 할 수는 없잖아요. 들었어. 부동산 위치만 잘 잡으면 수입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 그래, 우리 장혁이에게 부동산을 하나 주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실래요? 저도 부동산을 하고 싶어요. 하지만 돈이 없어서 못 해줘요. 난 외벌이로 가정을 꾸리고 있는데 부동산을 내는 게 한두 푼 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도와줄래요? 넌 월급이 별로 없다고 했잖아. 뻔히 해놓은 거니까? 누가 너한테 부동산을 하라고 돈만 사주겠어? 사위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해서 부동산을 차리겠다고 했어요. 그 정도는 지원해줘야지. 가서 여쭤보세요. 시어머니가 너무 당연한 듯 한 것 같아서 가서 어떻게 할지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부동산 이야기를 먼저 꺼내셔서 부부가 어느 정도 부담하면 시어머니가 좀 도와주려는 듯 하더군요. 당신이 제가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하셨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시어머니가 우리의 집안 돈을 사용하여 부동산을 할 생각을 하는 것 같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도 이는 올바르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남편이 부동산을 하더라도 친정의 도움을 받지 않는 것이 옳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돈만 타고 나오다가 결국은 도와주지도 못하냐며 크게 화를 내기까지 했습니다.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어 남편에게 집으로 돌아가자고 말했고 신혼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이 대화를 하자고 했습니다.
안 보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으로 소파에 앉았고, 역시 남편은 부동산을 하려는 마음을 품고 있었으며, 공인중개사 시험을 치르고 합격하면 할 생각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장모님의 도움이나 대출을 받아서라도 부동산을 하고 싶다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남편은 취직할 마음이 없는 것 같았고, 따라서 남편의 조건으로 시어머니의 도움이나 대출이 나온다면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무직자가 대출을 받는 것은 날이 거듭할수록 남편은 대출을 알아보기 위해 다녀와서 부동산의 자본금을 확보했다고 하는 것이 납득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돈이 어떻게 얻어졌는지 의심스러워서 무직자인데 대출이 가능한가 물어봤어요. 하지만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그는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고 했어요. 어쨌든 자본금이 확보됐다는 사실에 반대할 이유가 없어서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남편은 부동산을 오픈하면서 시어머니도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후 남편과 함께 부동산 일을 하게 되었는데 자본금이 부족하고 경험이 없어 어려움에 처했어요. 부동산은 수익은 있었지만 손님이 많지 않아서 성공적이지 않았죠. 그래서 남편은 결국 취직을 해서 경험을 쌓아야 한다며 조언을 구하는 건 아닌지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부동산을 접어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악재는 계속해서 겹치는 것 같아요. 남편의 상황도 좋지 않은데 제 친정어머니가 갑자기 치매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어느 날 제가 회사에서 중요한 업무 중이던 중 경찰서에서 긴급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가 길을 잃고 이상한 행동을 하다가 경찰에게 발견되어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이해를 못했지만 경찰서에서의 상황을 듣고 긴장하며 가보았어요. 정말로 어머니가 이상한 행동을 취하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하지만 가능한 어떤 문제가 있던지 해결해야 했기에 병원으로 이동하여 진료를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어머니가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렸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치매가 빠르게 진행 중이라며 혼자서 관리하기 힘들고 위험하다고 하셨고, 어머니의 상태를 듣고 충격을 받았지만 남편과 상의를 해야 했고, 정신적으로 약점이 있는 어머니를 친정 집으로 보낼 수 없어서 우선은 우리 집으로 데려왔어요. 당연히 남편도 어머니의 상황을 듣고 당황했지만 얼마 후에 어머니를 신세 짓던 신혼집에서 머무르는 것은 괜찮지만 우리 집으로 옮기는 것은 안 되지 않나 싶다고 했어요. 앞으로는 둘 아이를 계획해야 하고 매일 일 때문에 밖으로 나가야 하는데 어떻게든 장모님을 처리해야 할 것 같아요. 이후 남편과 함께 부동산 일을 하게 되었는데 자본금이 부족하고 경험이 없어 어려움에 처했어요. 부동산은 수익은 있었지만 손님이 많지 않아서 성공적이지 않았죠. 그래서 남편은 결국 취직을 해서 경험을 쌓아야 한다며 조언을 구하는 건 아닌지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부동산을 접어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님이 화를 내신 상황을 담은 글이네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서 모전자전이 아고 역시 라고 쓰여 있지만 이는 올바른 문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도 중간에 생략된 단어가 있어서 문장이 제대로 완성되지 않은 것 같아요. 더 자세한 내용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제가 도움을 드릴게요. 시어머니는 예상대로였어요. 어제 나의 남편이 말했던 것처럼 시어머니께서도 치매 판정을 받으셨다는 소리를 듣고 난 후 정확한 진단을 받으러 병원에 모시러 가셨어요. 부동산 문제 때문에 이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이제 집에서까지 이런 문제가 생기니 더욱 어려워졌어요. 시어머니는 집에서 아픈 노인이 있다면 젊은 사람 문도 막는다고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께서는 시댁에 계시지 않고 얼른 요양원에 들어가시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 식의 대우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반발했죠. 저희 엄마도 어떤 물건이 아니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먼저 저희 아버지가 시어머니를 위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기로 약속했었는데요. 아픈 분은 요양원에 보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왜 저희 엄마를 시어머니가 있는 요양원으로 보내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말을 끝내기 전에 전화를 끊으셨고 왜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를 이렇게 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을 때 정신이 맑으신 엄마께서 전화가 오셨을 때
시어머니의 말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당연하지 뭐. 엄마는 겉으로는 안 보였지만 시어머니가 하는 말에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황급히 방으로 들어가서 전화했는데 엄마가 많이 상처받은 것 같아서 마음이 거슬렸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와 통화를 마치고 나서는 묵묵히 엄마와 함께 식사를 했죠. 그런데 엄마는 내 눈치를 살짝 살피더니 자기가 어찌할 요양원을 알아봤냐고 물었어요. 대답 대신에 음식만 집어먹다가 엄마는 요양원에서 편안히 지내고 싶다면 빨리 찾아서 들어가야 한다며 코 닦으셨어요. 결국 집에서 엄마와 함께 거주한 지 2주도 안 돼서 적당한 요양원을 찾아 데리고 왔어요. 둘이 함께 집에 온 후로는 쓸쓸하고 마음이 어리석었어요. 편찮은 엄마를 끝까지 모시지 못해 미안해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장모님이 요양원에 가셨다는 걸 좋은 것으로 여기든지 늦은 밤까지 술 마시고 와서 실망했어요. 상태에 나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말을 계속해서 하기 시작했는데 그동안 격쉬운 내 일을 이해하지 않았다면서 부자였다면 돈으로 좋은 집으로 이전해서 성공할 것이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술 때문에 이러려나 싶었는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계속 들을수록 뭔가 찝찝한 느낌이 들어서 남편이 사고를 쳤는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술에 취한 남편에게 그 일에 대해 물어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남편을 본 후 어제 술에 취하며 한 얘기들을 해주고 사고라도 치지는 않았냐고 물었어요. 그러나 남편은 당황한 기색 없이 마치 오히려 내가 그 얘기들을 믿을 거냐는 듯이 물었고 아마 꿈속에서 한 얘기일 것이라며 바로 그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했어요. 어쩌면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했지만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날 오후에는 회사 반찬을 내고 엄마가 요양원에 갈 때 가져다 줄 물건들을 친정집에서 가져와야 했죠. 그런데 집에 도착해서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려고 하는데 계속 오류가 났어요. 처음에는 비밀번호를 바꿨거나 까먹었나 싶어서 엄마에게 전화했는데 엄마가 딸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왜 비밀번호를 바꿔?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도어락 서비스를 찾아보고 있었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온 신혼부부처럼 보이는 두 사람이 화를 내며 다가와서 다른 집 앞에서 뭘 하느냐고 물으니 정신이 혼미해지고 친정집이자 엄마의 집이라고 헷갈렸습니다. 어째서 화를 내시고 물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전에 옆에 계셨던 여성이 말했어요.